지금 당신의 식탁 위에 놓여 있는 그 밥상, 과연 당신의 근육을 살리고 있는지 아니면 매일 조금씩 근육을 갉아먹고 있는지 한 번도 깊이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근감소증이라는 말을 들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나이 들면 당연히 오는 거지. 누구나 근육은 빠지는 거잖아. 하지만 저는 시니어 건강을 연구하면서 그리고 수많은 분들을 실제로 만나면서 그 말이 얼마나 위험한 오해인지 너무 많이 보아왔습니다. 근육은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조금씩 줄어드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속도입니다. 어떤 분은 80이 넘어서도 계단을 거뜬히 오르고 장바구니를 양손 가득 들고도 허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반면 어떤 분은 60대 초반에도 의자에서 일어나기 어렵고 평지를 걷다가 갑자기 다리에 힘이 빠져 넘어지는 일이 반복됩니다. 같은 나이,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데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저는 이 질문을 지난 15년 동안 연구하며 단 하나의 명확한 결론을 얻었습니다. 근감소증은 나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식탁이 만드는 질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식탁은 매일 3번 당신의 몸을 조용히 바꾸고 있습니다. 당신의 젓가락 끝에서 근육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이 말은 과장이 아닙니다. 시니어의 근육은 하루하루 먹는 음식의 종류, 순서, 조리법, 그리고 먹는 시간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근육이 줄어드는 속도가 느려지면서 일상생활의 자유를 지켜내고 누군가는 잘못된 식탁으로 인해 근육 붕괴 속도가 급격히 빨라져 걷기와 균형 감각을 잃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당신이 더 이상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다라는 말에 갇히지 않도록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근감소증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니며 더 늦기 전에 식탁을 바꾸면 언제든 삶의 흐름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닙니다. 당신의 몸속에서 이미 진행되고 있을지도 모르는 근육 붕괴를 멈추고 다시 회복의 방향으로 돌려놓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하루 중 가장 위험한 순간은 식사 직후입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밥 한 공기와 국물, 그리고 단맛이 강한 반찬 몇 가지로 한 끼를 때우곤 합니다. 겉보기에는 특별히 나쁜 음식이 아니고 오랫동안 먹어온 익숙한 식단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를 느끼지 않습니다.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식단은 혈당을 빠르게 올리고 빠르게 떨어뜨리면서 근육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쓰지 못하는 환경을 만든다고 보고됩니다. 혈당이 출렁이면 인슐린이 반복적으로 과도하게 분비되고 이 과정이 오래 지속되면 근육이 에너지를 흡수하는 능력이 떨어져 근육 합성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몸은 에너지가 부족해지면 근육을 분해해 연료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근감소증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당신의 근육이 사라지는 가장 조용한 순간은 바로 식탁 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근육은 어떻게 지키나요? 운동만 열심히 하면 되나요? 물론 운동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운동보다 앞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근육을 위한 식탁의 재료를 올바르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벽돌이 없는데 집을 지을 수 없듯 부족한 식탁에서 근력 운동을 아무리 해도 근육은 자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몸은 손상된 근육을 복구할 재료가 없어서 더 빠르게 쇠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근육을 만드는 첫 번째 재료는 단백질, 두 번째는 염증을 줄여주는 항산화, 영양소, 그리고 세 번째는 혈당의 급격한 변화 없이 서서히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통곡물과 섬유질입니다. 이 세 가지가 균형 있게 식탁에 올라오는 날과 올라오지 않는 날의 차이는 놀라울 정도로 큽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분들 중에는 단지 아침 식사에 삶은 달걀 하나와 두부 반 모를 추가하고 국물 대신 생선과 나물 위주의 반찬을 올린 것만으로 석 달 만에 계단 오르는 힘이 달라진 분들이 많습니다. 근육의 기초가 바로 밥상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근육은 나이가 들어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부터가 회복의 첫 단추입니다. 우리 몸은 새로운 단백질을 합성하는 능력을 평생 유지합니다. 단지 우리가 그 능력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돕지 않았을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식탁의 구성을 바꾸면 근육은 다시 천천히 힘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오늘 먹는 한 끼가 내일의 걸음 속도와 모레의 균형 감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시니어 건강 연구자로서 누구보다 많은 사례를 보아왔습니다. 넘어지던 분이 다시 산책을 시작하고 지팡이를 쓰던 분이 계단을 스스로 오르기 시작하고 장보기조차 힘들어하던 분이 다시 시장을 활보하는 모습까지.
그 변화의 시작은 모두 하나였습니다. 식탁을 바꾼 것.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매우 단순한 한 끼의 변화였습니다. 근감소증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당신의 일상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단 하나의 메시지는 매우 단순합니다. 근육은 식탁에서 죽고 식탁에서 살아납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식탁을 근육을 살리는 방향으로 다시 짜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근감소증을 막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첫걸음을 시작하는 순간 당신의 몸은 분명히 그 선택에 응답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아픈 데도 없고 크게 다친 적도 없는데 왜 이렇게 다리에 힘이 빠지는 걸까요?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그 안에서는 조용히 그리고 꾸준히 근육의 붕괴가 일어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 15년 동안 시니어 건강 데이터를 연구하면서 그리고 수많은 분들의 생활 습관을 면밀히 분석하면서 근감소증이 어떻게 시작되고 어떤 경로를 통해 몸을 무너뜨리는지를 조금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원인은 단순합니다. 나이가 들면 호르몬이 줄고 활동량이 줄어들고 식사량이 줄어드니 근육도 줄어든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겉모습일 뿐입니다. 연구를 보면 근감소증에는 훨씬 더 정교한 메커니즘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면 어떻게 식탁을 구성해야 근육을 지킬 수 있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근육이 줄어드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단백질 저항성입니다. 둘째, 대사 기능 저하와 염증 증가입니다. 셋째, 운동 자극 부족입니다. 이 세 가지는 따로 존재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서로 연결되어 하나의 악순환 고리를 만듭니다. 이 고리를 끊는 것이 바로 식탁입니다. 먼저 첫 번째인 단백질 저항성을 보겠습니다. 단백질 저항성이란 나이가 들면서 같은 양의 단백질을 먹어도 근육으로 전환되는 효율이 젊을 때보다 떨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젊을 때는 계란 한 개, 두부 조금만 먹어도 근육 합성에 충분한 자극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50대 중반을 지나면 같은 양을 먹어도 근육 합성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특히 아침 식탁에서 단백질이 거의 없는 분들은 하루 중 근육 합성이 가장 필요한 시간에 재료를 넣지 않는 셈이 됩니다. 많은 시니어 분들이 아침에 입맛이 없다고 빵 한 조각과 우유 한 컵으로 식사를 마칩니다. 겉보기에는 가벼운 식사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근육 입장에서 가장 위험한 조합입니다. 빵과 우유는 빠르게 혈당을 올리고 단백질은 충분하지 않으며 아침이라는 시간대는 근육 합성 효율이 떨어져 더 많은 단백질이 필요한 때입니다. 결과적으로 근육은 재료를 받지 못하고 몸은 어쩔 수 없이 기존의 근육 조직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충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단백질 저항성이 만들어내는 첫 번째 악순환입니다. 두 번째 원인은 대사 기능의 저하입니다. 식사를 통해 들어온 에너지를 몸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하는지 그리고 혈당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유지하는지가 근육 건강에 큰 영향을 줍니다. 특히 시니어에게 흔한 혈당 출렁임은 근육을 약화시키는 중요한 원인입니다. 혈당이 빠르게 오르면 인슐린도 빠르게 올라갑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인슐린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되고 근육은 혈액 속의 영양소를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게 됩니다. 마치 배달이 왔는데도 집문이 잠겨 있어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과도한 혈당 변동은 몸 곳곳에 미세한 염증을 만들어냅니다. 이 염증은 근육 합성 경로를 방해하고 기존의 근육을 더 빨리 소모하게 만듭니다. 근육은 염증에 매우 민감한 조직이기 때문에 식탁에서 염증을 낮추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채소와 통곡물, 발효식품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들은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원인은 운동 자극 부족입니다. 근육은 사용하지 않으면 무조건 줄어들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몸이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 만들어진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문제는 많은 시니어분들이 움직임을 생활에서 거의 찾아볼 수 없다는 점입니다. 차를 타고 이동하고 엘리베이터를 사용하고 장보기를 온라인으로 해결합니다. 그 결과 근육은 운동 자극을 거의 받지 못하고 단백질을 먹어도 근육으로 전환되는 효율이 떨어집니다. 여기까지 보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운동도 하고 단백질도 먹으면 되는 거잖아. 하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운동을 해도 단백질 저항성이 해결되지 않으면 근육은 자라지 않습니다. 단백질을 먹어도 대사 기능이 떨어지면 근육은 그 재료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운동 자극은 있어도 염증이 높으면 근육은 회복되지 못합니다. 이 세 가지는 항상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요소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를 동시에 관리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식탁에서부터 근육 합성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식탁에서 단백질을 충분히 넣으면 근육은 벽돌을 확보합니다. 식탁에서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음식을 선택하면 근육이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합니다. 식탁에서 염증을 낮추면 근육은 손상된 부분을 빠르게 복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식탁에서 준비가 되어야 운동의 효과는 제대로 발휘됩니다. 근감소증을 막으려면 완전히 새로운 음식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식재료를 어떻게 조합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두부와 계란, 생선, 콩, 닭가슴살 같은 단백질, 시금치, 브로콜리, 양배추, 토마토 같은 항산화 채소, 현미, 귀리, 통밀 같은 통곡물, 김치, 된장, 요구르트 같은 발효식품. 이 익숙한 음식들이 근육 회복을 위한 최고의 조합입니다. 이런 조합의 식탁을 만들면 단백질 저항성은 조금씩 완화되고 혈당 출렁임이 줄어들며 염증이 낮아져 근육 합성 환경이 좋아집니다. 이렇게 되면 운동 자극이 훨씬 더 큰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근육은 재료를 받고 연료를 받고 방해 요소가 사라지면 다시 자라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과정을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근감소증 초기 소견을 받았던 분들이 식탁만 바꿨을 뿐인데 2달 후에 계단 오르는 속도가 달라지고 6달 뒤에는 다리 힘이 돌아오는 경우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근육은 살아있는 조직입니다. 우리가 도와주면 반드시 반응합니다. 근육이 사라지는 이유를 이해하면 근육을 지키는 식탁이 왜 중요한지 명확하게 보입니다. 근육은 나이가 들어도 얼마든지 회복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출발점은 운동이 아니라 식탁입니다. 이제부터는 근육을 살리기 위해 식탁에서 반드시 챙겨야 하는 핵심 원리를 본격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저는 수많은 논문과 임상 자료들을 분석하면서 근육을 단단하게 유지하는 식탁에는 공통된 3가지 요소가 반복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3가지는 매우 단순하지만 실제 효과는 놀라울 정도입니다. 근육을 집이라고 가정하면 이해가 훨씬 쉽습니다. 집을 짓기 위해서는 첫째 벽돌이 필요하고 둘째 그 벽돌을 쌓는 기술자가 있어야 하며 셋째 공사 현장을 방해하는 장애물은 치워져야 합니다. 이 3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야 비로소 튼튼한 집이 완성됩니다. 근육도 정확히 똑같습니다. 먼저 벽돌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은 근육의 기초 재료입니다. 근육을 지키기 위해서는 매일 일정량 이상의 단백질이 들어와야 하고 그것이 하루 3끼에 고르게 분배되어야 합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은 저녁에는 고기 반찬을 챙기면서 아침과 점심에는 거의 단백질을 섭취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마치 하루 중 가장 필요한 시간에 벽돌을 하나도 공급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시니어는 체중 1kg 기준으로 하루에 일정 수준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근육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고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시니어 식탁을 분석해보면 하루 평균 섭취량이 이 기준에 훨씬 미치지 못합니다. 두부, 생선, 계란, 콩류, 닭가슴살 같은 음식들은 모두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그 중에서도 아침에 가장 추천하는 것은 바로 계란과 두부입니다. 아침에 단백질을 넣으면 근육 합성 신호가 하루 전체에 걸쳐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반대로 아침에 탄수화물만 먹으면 근육은 하루 내내 재료 부족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근육은 재료가 들어올 때 반응하기 때문에 첫 끼에 어떤 음식을 올리는지가 하루의 근육 상태를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둘째로 필요한 것은 기술자입니다. 근육을 합성하는 기술자는 바로 움직임입니다. 운동이 부족하면 근육은 아무리 많은 단백질을 먹어도 자라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거창한 운동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의자에서 천천히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을 10번 반복하거나 집안에서 조금 더 자주 걷고 계단을 한 층이라도 선택하는 움직임들만으로도 근육 합성 신호가 켜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아주 가벼운 근력, 자극이라도 단백질과 함께 이루어지면 근육 합성을 돕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됩니다. 즉, 근육은 움직임과 단백질이 함께 들어올 때
가장 강하게 반응합니다. 셋째는 공사 현장을 치우는 역할입니다. 근육은 염증이 높은 환경에서 잘 자라지 못합니다. 혈당이 자주 오르내리거나 설탕과 흰 밀가루, 튀긴 음식처럼 염증을 유발하는 식품을 자주 섭취하면 근육은 단백질을 받아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이런 환경은 마치 벽돌을 쌓으려고 하는데 주변에서 흙먼지가 날아오고 바닥이 울퉁불퉁한 상태와 같습니다. 제대로 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근육을 살리는 식탁에서 세 번째로 중요한 요소는 바로 청소입니다. 청소를 잘하려면 염증을 낮추는 음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색이 진한 채소와 통곡물, 그리고 발효식품입니다. 이 음식들은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장 건강을 도와 몸속 염증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신다면 더 많은 분들이 이 중요한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작은 관심 하나가 누군가의 건강한 노후에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원리가 작동하면 근육은 자연스럽게 힘을 되찾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그러면 실제 식탁에서는 어떻게 구성하면 좋은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줄여야 하는가? 근육이 살아나는 식탁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음식들을 올바르게 배열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먼저 단백질이 반드시 포함된 한 끼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침에는 삶은 달걀 한 개와 두부 반모, 그리고 시금치나 미나리 같은 부드러운 녹색 채소를 함께 곁들입니다. 여기에 현미밥을 한 숟갈 정도 곁들여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백질이 식사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식사 순서는 채소를 먼저 먹고 그 다음 단백질을 먹고 마지막에 밥을 먹는 순서를 지키면 혈당 출렁임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점심에는 생선 반찬을 추천합니다. 특히 고등어나 삼치처럼 지방이 적당히 있는 생선은 근육에 필요한 필수 지방산도 함께 제공합니다. 점심 식탁에는 나물 반찬과 함께 현미나 귀리를 섞은 밥을 구성하면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점심 이후에는 가벼운 산책을 10분만 해도 근육 합성 신호가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저녁은 너무 무겁게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밤늦게 먹는 탄수화물은 근육 회복을 방해하고 수면의 질을 떨어뜨려 근육 재생이 둔화될 수 있습니다. 저녁에는 닭가슴살이나 두부를 이용해 가볍게 단백질을 보충하고 채소 위주의 반찬을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 김치나 된장국 같은 발효식품을 곁들이면 장내 미생물 환경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근육을 살리는 식탁은 단 한 번의 대단한 선택이 아니라 작은 선택의 반복에서 시작됩니다. 두부 한 조각, 계란 한 개, 나물 한 접시, 발효식품 한 숟갈. 이것들이 계속 쌓이면 어느 날 계단을 오를 때 다리가 가볍고 걷는 속도가 자연스럽게 빨라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저는 이런 변화를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근육은 우리가 도와주기만 하면 반드시 반응합니다. 혹시 이 내용을 들으시면서 공감되는 부분이 있으셨다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겪어오신 근력 변화나 식습관의 어려움이 다음 영상을 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같은 고민을 가진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제3부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근육은 벽돌, 기술자, 청소 이 세 가지가 함께 작동할 때 비로소 살아납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면 식탁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가 자연스럽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 선택들이 쌓이면 근감소증의 흐름을 되돌리는 첫걸음이 됩니다. 이제 저는 실제 사례들을 통해 근육이 어떻게 되살아나고 어떤 식탁과 생활 루틴이 변화의 시작을 만드는지 구체적으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지난 15년 동안 수많은 분들을 만나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근육은 절대 한 번에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회복 또한 갑자기 일어나는 기적이 아니라 아주 작은 실천이 쌓여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들은 모두 실제 경험과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한 사례들입니다. 이 사례들을 들으시면서 이런 방법이라면 나도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드시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첫 번째 사례는 70대 초반의 이성훈 씨입니다. 이성훈 씨는 저를 찾아오시기 전부터 늘 다리에 힘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계단을 2층만 올라가도 심장이 쿵쾅거리고 주차장에서 집까지 몇 걸음 걷는 일조차 부담스럽다고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의자에서 일어날 때 무릎을 잡아야 일어설 수 있는 상황이 반복되어 걱정이 크셨습니다. 검사 결과에서 근육량 감소가 확인되면서 근감소증 초기 단계라는 말을 들었을 때 가장 크게 느낀 것은 불안감이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성훈 씨의 변화는 매우 작은 습관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분이 첫 번째로 바꾼 것은 아침 식탁이었습니다. 그동안 아침을 거의 드시지 않거나 식빵 한 장에 잼을 발라먹는 정도였다고 합니다. 저는 이성훈 씨에게 아침부터 단백질을 넣어야 근육이 깨어납니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러자 이성훈 씨는 그 다음 날부터 삶은 달걀 한 개와 두부 반모를 식탁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채소 한 접시, 현미밥 한 숟갈을 곁들였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2달 후, 이성훈 씨는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예전에는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서 꼭 난간을 잡고 올라가셨는데 어느 날 자연스럽게 한 손만 가볍게 얹고 올라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의자에서 일어날 때 무릎을 잡는 습관도 점점 줄어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근육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반응합니다. 특히 식탁을 바꾸는 순간부터 몸의 생리적 신호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사례는 60대 후반의 김영희 씨입니다. 김영희 씨는 체구가 작고 전체적으로 마른 체형이어서 평소 본인이 정상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평지에서 가볍게 넘어졌는데 손목 골절이 발생하면서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검사에서 근육량 감소뿐 아니라 골밀도 역시 낮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삶을 바꾸기로 마음먹으셨습니다. 김영희 씨가 실천한 첫 번째 변화는 식사에서 단백질과 발효식품을 매 끼니 포함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침에는 두부 부침과 계란 한 개, 그리고 김치를 함께 드셨습니다. 점심에는 생선 반찬과 나물 위주의 식사를 선택했고, 저녁에는 두부와 콩나물국을 중심으로 식사량을 가볍게 유지했습니다. 간식도 바꾸셨습니다. 달콤한 빵이나 과자는 완전히 끊고 대신 견과류와 무가당 요거트를 소량씩 드셨습니다. 그리고 김영희 씨의 변화에는 아주 작은 운동 루틴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바로 10초 까치발 서기와 의자에서 10번 앉았다 일어나기였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단순한 동작이지만 근육 합성 신호를 켜는 데에는 매우 효과적인 자극이 됩니다. 이 동작을 하루에 3번씩 반복했을 뿐인데 석 달 후에 근육량 검사에서 수치가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김영희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창한 운동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움직임이 근육을 깨운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 이 말은 정말 많은 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근육은 작은 자극에도 반응합니다. 단, 꾸준해야 합니다. 여기서 잠시 말씀드리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이런 실제 사례와 생활 속 실천법이 도움이 되신다면 다른 분들도 이 정보를 함께 보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삶을 지키는데 큰 힘이 됩니다. 세 번째 사례는 70대의 박민재 씨입니다. 박민재 씨는 오랫동안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 되지 않아 밥보다는 죽이나 국물류 위주로 식사를 하셨습니다. 문제는 국물과 죽이 대부분 탄수화물이라는 점입니다. 이런 식단은 혈당을 빠르게 올리고 빠르게 떨어뜨려 근육 합성에 필요한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지 못합니다. 또한 단백질이 거의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근육 회복이 어려워지고 결과적으로 근육 손실이 가속화됩니다. 박민재 씨에게 제가 제안한 첫 번째 변화는 국물 대신 실제 씹어서 먹는 음식을 식탁에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근육은 씹는 행동에서도 자극을 받는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씹으면 뇌가 각성하고 위장과 장이 활발하게 움직여 영양소 흡수가 개선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박민재 씨는 죽 대신 두부와 생선을 사용한 부드러운 덮밥을 선택했습니다. 여기에 김이나 다시마 같은 바다 채소를 곁들이고 밥은 현미밥 한 숟갈만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식탁을 바꾼 지 한 달쯤 지나자 소화가 편해지고 배가 덜 부대낀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2달 뒤에는 걷는 속도가 확실히 빨라졌습니다. 네 번째 사례는 체력 저하로 장보기도 힘들어했던 80대 초반의 최은자 씨입니다. 최은자 씨는 하루 대부분을 집안에서 보내셨고 움직임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런 생활 패턴은 근육 손실을 극적으로 가속화합니다. 하지만 저는 최은자 씨에게 집안에서 할 수 있는 근력 루틴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10분 루틴입니다.
첫째, 팔 돌리기 30회. 둘째, 무릎 들어올리기 20회. 셋째, 벽 짚고 스쿼트 10회. 넷째, 발목 들기 30회. 다섯째,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 10회. 이 루틴은 단순하지만 몸 전체의 근육을 자극하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특히 하체 근육을 깨우는데 큰 도움이 되었고, 최은자 씨는 이 루틴을 하루 2번씩 꾸준히 이어갔습니다. 3달 뒤 장보러 시장에 가는 것이 예전만큼 어렵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스스로 내가 다시 내 몸을 움직일 수 있다는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이 사례들을 통해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근육은 절대 포기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시작한 사람의 것입니다. 두부 반모, 계란 1개, 나물 1접시, 그리고 10분의 움직임. 이 작고 평범한 선택들이 쌓여 근육을 살리고 노년의 삶을 완전히 바꿉니다. 만약 이 이야기들이 와 닿으셨다면 댓글로 이렇게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저도 오늘부터 근육을 위한 작은 실천을 시작합니다. 이 한 문장이 오늘 이후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근감소증이 왜 시작되는지, 그리고 왜 많은 분들이 힘을 잃어가는지,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던 단순한 진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근육을 살리는 식탁의 원리와 많은 분들의 회복 사례를 통해 어떻게 하면 다시 힘을 되찾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저는 오늘의 핵심 메시지를 아주 단순하게 정리해 드리려 합니다. 이 3가지를 기억하시면 충분합니다. 첫째, 근육은 나이가 들어도 반응합니다. 근육은 살아있는 조직이며 재료를 공급하고 자극을 주고 방해 요소를 치우면 언제든 다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변화를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누워 지내던 분이 다시 걷고 계단을 2~3층씩 오르는 모습을 저는 직접 목격해왔습니다. 그 시작은 너무나도 평범한 한 끼에서 시작됐습니다. 둘째, 근육을 살리는 식탁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두부 반모, 계란 1개, 생선 1토막, 나물 반찬 1접시, 김치 1숟갈, 그리고 현미밥 1숟갈. 이것이 근육을 되살리는 식탁입니다. 비싼 보충제도 필요 없습니다. 평생 먹어온 익숙한 음식을 올바른 순서와 조리법으로 구성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탁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도 가능합니다. 셋째, 작은 실천을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 가장 강력한 치료제입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았을까라는 걱정을 먼저 꺼내십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근육은 늦게라도 도와주는 사람에게 반드시 응답합니다. 매일 10분의 움직임과 매 끼니 단백질 반찬 하나, 이것이 바로 근감소증의 방향을 되돌리는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감소증은 단순히 몸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문제입니다. 근육이 약해지면 걷는 속도가 느려지고 움직임이 줄어들고 활동 반경이 좁아집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을 만나기 어려워지고 사회적 관계가 끊어지고 결국 마음까지 약해집니다. 반대로 근육이 살아나는 순간부터 삶 전체가 달라집니다. 식탁에서 시작된 변화가 걷는 속도를 바꾸고 걷는 속도가 하루의 활력을 바꾸고 활력은 마음의 자신감을 되찾아줍니다. 근육은 단순히 신체 능력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존엄과 독립성을 지키는 힘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나도 한번 해볼까? 그렇다면 이미 절반은 성공하신 겁니다. 실천의 첫걸음은 마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절반은 아주 단순합니다. 오늘 단 하나의 선택을 바꾸는 것입니다. 아침에 계란 1개를 더 올리고 점심에 생선을 선택하고 저녁에 채소 양을 조금 늘리고 식탁에서 일어날 때 한 번 더 천천히 일어나 보는 것. 이 작은 변화들은 시간이 지나면 놀랍도록 강한 힘을 발휘합니다. 여기서 제가 잠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더 많은 분들이 이 중요한 정보를 나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지원은 단순한 버튼 클릭이 아니라 누군가의 노년을 지켜주는 큰 힘이 됩니다. 또한 댓글에 이렇게 한 줄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부터 근육을 위한 한 끼 단백질을 시작합니다. 이 한 문장은 작은 선언처럼 보이지만 앞으로의 삶을 바꿀 수 있는 큰 시작입니다.
제가 이 채널을 운영하며 가장 뿌듯한 순간은 한 분 한 분이 스스로 변화의 주인이 되어가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그렇게 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몸은 당신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육은 언제든 다시 살아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시작하면 내일의 걸음이 달라집니다. 내일의 걸음이 달라지면 다음 달의 삶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몇 달 뒤에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자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시니어 건강연구자 김민재입니다. 오늘도 당신이 건강한 100세 시대를 스스로 만들어가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근육을 살리는 일주일 식단과 초보자도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근력 루틴을 더 깊이 있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근육은 당신 편입니다. 당신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언제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